서울의 박희명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 씨의 집안은 다른 곳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내인 박 씨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집안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이유는 남편이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퇴근 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나왔어요.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큰일이 있지 않으면 항상 곧잘 대답을 하던 남편이었기에 박 씨는 다소 불안한 기운을 누르며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유일한 미덕은 박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한다는 거였는데 거실 TV도 꺼져 있고 음울하게 이따금 깜빡이는 거실 전등 너머로 안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집사람 오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완전 둔탱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안방에 곧바로 들어가려던 박 씨의 발걸음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싶어서 박 씨는 얼어붙은 채로 남편이 하는 말을 엿들었죠. 응? 그래. 나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떠나서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간 리조트 좋았잖아. 리조트라니 기억을 더듬던 박 씨는 이내 남편이 남자 동창들과 골프를 치러 가겠다고 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분명 여자는 한 명도 없이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팔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런 박 씨의 발치에 있던 화분 하나가 몸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분이 깨어지고 흙이 방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남편이 전화를 잠시 멈추더니 바깥으로 나왔고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당신 왔어? 남편은 박 씨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놀란 듯 황급히 휴대폰을 든 손을 뒤로 숨겨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왔으면 인기척을 하지. 사람 놀라게 말이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박 씨에게 포옹을 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박 씨는 자신의 목까지 올라온 한마디를 차마 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방금 통화한 사람 대체 누구야?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왔던 남편과의 행복하던 삶은 파탄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늙은 몸으로 일까지 하던 박 씨에게 가정의 불행은 겪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 씻고 올게. 응? 그럼 밥 해놓을 테니까 나와서 바로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박 씨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도꼭지의 물을 가장 시끄럽게 틀어놓고 서럽게 울었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분명 아까 그 통화는 아내로서 당당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 이유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때문인가? 박 씨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매일 같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 싸웠고 욕설을 주고받는 것 정도는 예산일이었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어리던 박 씨의 앞에서요. 살인까지 저지른 그 이유는 고작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거였습니다. 싫어. 또다시 그때처럼 싸우는 모습은 그날 피 묻은 아버지의 모습은 박 씨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고 박 씨는
콸콸 새어 나오는 수도꼭지 속에서 남편의 외도에 대한 정당한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오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오래 씻었네? 어서 와 앉아. 씻기 전에 같이 먹자. 남편의 말은 평소처럼 자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오히려 박 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식탁에 마주 앉아 남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까 통화하던데 그 사람은 누구야? 대체 누구길래 자기라고 불렀던 거야? 당신 지금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박 씨는 행여나 새어나올까 얼른 밥을 입에 집어넣어 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하얀 쌀밥으로 입에 채워 넣었고 그러는 와중에 박 씨는 남편이 평소와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밥을 먹는 박 씨에게 계속 말을 걸고 했을 텐데 이제는 휴대폰에 몰두하여 이따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지 자판까지 두드렸죠.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별다른 상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여자일 거라는 생각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난 이제 그만 먹을래. 벌써? 밥맛이 없어. 밥맛이? 아니, 갑자기 왜? 남편은 여전히 자상한 척 박 씨에게 물어봤지만 박 씨는 별다른 대답 없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남편과 함께 나란히 누운 박 씨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남편의 숨소리를 귀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시끄럽게 코를 고는 남편의 소리는 그전과 같았습니다. 박 씨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답하던 그 사람 그대로였죠. 하지만 여보, 자요? 조심스럽게 남편을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박 씨로부터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잘 뿐이었죠. 박 씨는 그저 멍하니 또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갑게 마음이 식은 남편의 옆에 누워서 분명 옆에 있지만 전처럼 품에 안을 수조차 없는 남편 옆에 누워서 박 씨는 그저 혼잣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다방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당신을 만나기 싫다고 자기 친구 때문에 억지로 나온 거였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런 내 모습마저 귀엽다고 해줬었는데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사이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박 씨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선했지만 남편에게는 이제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뜬 눈으로 보낸 박 씨는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지난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도 한마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남편은 우리 아버지랑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결심을 한 박 씨는 남편이 깨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일어난 남편이 눈을 부비며 거실로 나오자 박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어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들었다고. 박 씨의 말에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반응에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반응할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끝까지 잡아댈까? 아니면 오히려 박 씨에게 화를 낼까? 혼란스럽던 박 씨의 귀에 남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들었구나. 남편이 일순간의 표정을 차갑게 바꾸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냥 둔탱이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 뭐라고? 제대로 들었으면서 뭘 다시 물어.
마냥 둔탱이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라고. 당황한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바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바로 외도를 인정하겠다고?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박 씨는 이대로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로 갈라서게 되더라도 남들처럼 격렬한 논쟁 정도는 하게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정작 남편의 태도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는 갑작스러울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야.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오직 당신 수발 들면서 살아왔어. 한 명의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남편으로서만 살아왔다고. 이제 내 인생을 되찾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이혼이 필수적이고. 남편의 음조는 낮았지만 박 씨의 가슴을 세차게 긁어 상처를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당신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해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갑자기 이혼이라니. 뭔가 불만이 있다면 서로 대화로 풀어야지. 하루아침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박 씨는 여전히 남편과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는 중에도 박 씨의 눈에 들어온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알던, 항상 박 씨의 품 안에 있던 사근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박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나 나를 잘 알았다면, 내가 고생한 걸 알았더라면 지금껏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지는 않았겠지. 남편은 커다란 덩치로 박 씨를 압박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간단하게 답을 해줄게. 당신의 말이 온전히 틀린 건 아니야. 나 그동안 나름 만족하며 살았어. 당신도 그리 나쁘지 않은 아내였고 말이야.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박 씨의 말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질렸으니까. 뭐라고? 되묻는 박 씨에게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맨날 같은 음식만 먹으면 솔직히 말해서 좀 질리잖아? 당신과 나도 마찬가지야. 벌써 함께 살아온 지 수십 년째.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한테는 지겨워. 맨날 아침에 민기적대면서 일어나서 방구나 뿡뿡 끼는 거나, 나한테 사랑한다면서 징그럽게 안겨들 때 입에서 나는 냄새나. 그냥 당신의 모든 게 나한테는 이제 답답한 구속이고 압박이야. 남편의 송곳 같은 말들 앞에 박 씨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지금껏 박 씨가 알아온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가져볼 생각도 해보지 않았죠. 비록 남편에게 박 씨는 첫 여자가 아니었지만 박 씨는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 씨에게 남편이 쏟아내는 말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박 씨는 그런 와중에도 바보같이 착했습니다. 지금 하는 말들 정말이야? 그럼 당연히 정말이지. 내 성격 알잖아? 한번 끝이라고 하면 끝인 거. 호기롭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박 씨가 슬픈 눈을 끔뻑였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하고 나면 어디서 지낼 생각인 건데? 그건 남편은 마치 박 씨에게 그걸 너 따위가 알아서 무엇할 것이냐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해줘야 할 유일한 일은 저기 합의서에 사인해주는 것뿐이야. 어차피 헤어질 거 서로 편하게 가자고. 하지만 여전히 박 씨는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왜 자신과 헤어지고 싶어 하는지 적어도 명확한 이유라도 듣고 싶었죠. 하지만 그 답은 박 씨가 묻기도 전에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욕실로 향하며 말했거든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이 집에 머물 생각이야. 그 이후에 여길 떠날 거고. 그때까지는
남편으로서 의무는 다 할게. 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한 달 이후부터는 남편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당신과 분리되어 한 명의 남자로 온전히 살고 싶으니까. 남편이 박 씨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 명의 남자로서 온전히 살고 싶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박 씨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편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었나? 그 사람을 내가 남자로서 존중하지 못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렇다고 남편의 요구를 거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던 부부관계도 남편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껏 맞춰서 해왔던 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온전히 남자로서 살고 싶다니 박 씨로서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생각에 잠긴 박 씨 앞에 한껏 차려입은 남편이 지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려고? 응? 약속이 있어.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했죠.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박 씨의 물음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한동안 당신 눈치를 보느라 만난지를 못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줄이야. 일이 잘 풀리다니? 외도 사실을 나한테 걸려서 이제 당당하게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건가? 남편의 말에 박 씨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박 씨에게 남편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야. 뭐가? 한 달. 딱 한 달 후에 이 집에서 나갈게. 그동안만 좀 참아줘.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혼 이야기한 거는 그냥 한 말이야. 당신이나 나나 이 나이 먹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거추장스럽기나 하지. 서로 그냥 새로운 애인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고. 남편은 말을 마치고 멋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 너머로 남편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고 마음에 한껏 상처를 입은 박 씨는 그저 고개를 수그리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다 보니 점점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박 씨는 소파 옆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껏 뭘 잘못했다고?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 돈으로 취미생활도 다 지원해줬는데 그 보답으로 돌아온 게 고작 이따위 행동이라고?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울어야 해? 내가 왜 참아야 하냐고?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집 앞 카페라고? 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 거지? 나는 그 인간한테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건가? 남편의 말들은 모두 현실 감각이 없고 박 씨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 만약 조금의 존중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집 앞 카페에서 내 언녀를 만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무슨 뻔뻔함이냐고? 다른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 돈이라도 벌어오지. 자기는 뭘 했길래? 집안일? 그것도 내가 퇴근하고 와서 반은 도와줬는걸. 박 씨는 점차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트라우마고 뭐고 괘씸한 남편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무슨 낯짝으로 이혼이랑 별거를 운운하는 건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뭐가 있다고? 이 집도 내가 번 돈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걸.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박 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박희명님, 카드 결제 안내 블루스카이 카페 31,500원. 그것을 본 박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지금 시각에 집 앞 카페에서 결제된 내역이었죠. 미쳤나? 이것들이 집 앞에서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카드로 데이트 비용까지 내고 자빠졌어? 박 씨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곧바로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더는 못 참아? 이혼을 하건, 악다구니를 하건, 어디 한번 해보자고. 카페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죠. 박 씨는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향해 걸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나이. 아무리 높게 보아도 아직 30대 정도 같았습니다. 하, 아주 새파랗게 어린애랑 만남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인간을 그냥. 박 씨는 카페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창가에 앉아 있는 남편과 내연녀만 보였습니다. 남편은 등을 문 쪽으로 돌리고 앉아 있어서 박 씨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박 씨를 똑바로 보았고 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박 씨가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둘이 아주 보기 좋아 보이네요. 박 씨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딱딱하게 굳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는 박 씨의 얼굴에는 점차 분노가 더욱 들끓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여보? 아까 집에서 나갈 때는 생판남처럼 쌀쌀 맞더니 여기서는 또 여보라고 부르네. 박 씨의 말에 남편이 무어라 답을 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옆에 있는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랑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인지 알아요? 박 씨의 말에 여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더듬으며 말하더군요. 부부 사이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안 사람이죠. 그리고 그쪽은요? 네? 그쪽은 내 남편이랑 어떤 사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 하겠어요? 방금 전까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보니까 벙어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남편하고 어떤 사이냐니까요? 박 씨의 추궁에 카페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하나 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더듬거리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내 카드로 데이트 비용까지 내놓고 이제 와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박 씨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과 여자가 먹다 남은 케이크가 반쯤 남아있더군요. 박 씨는 케이크가 담겨 있는 접시를 들었습니다. 케이크네? 박 씨가 케이크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으로 물든 그 사람이 말을 어버버거리더군요. 그게 오늘이 우리한테 조금은 특별한 날이라. 특별한 날?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자세히 듣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당신 말이 맞거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지. 박 씨는 케이크를 맨손으로 움켜잡으며 눈을 희번뜩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남편의 얼굴에 움켜잡은 케이크를 처박아 버렸죠. 뭐야? 당황한 남편이 소리를 쳤지만 박 씨는 그런 그를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이 한심한 인간아. 그런데 그런 날 내연녀나 만나러 왔다니. 박 씨의 차가운 눈초리가 이내 옆에 있던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귀에 눌려 덜덜 떨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전 그냥 여기 있는 아저씨께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전 애초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고요. 뜻밖의 말에 박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 쪽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그대로 남편을 추궁할까 싶었지만 남편 쪽에서 먼저 반응이 터져 나오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니. 너도 내가 좋다며. 든든하고 아버지 같다고. 그 말대로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같을 뿐이지. 이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요. 애초에 오늘도 이런 관계 그만 끝내자고 할 생각이었다고요. 여자가 말을 하고서는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그런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자 여자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죠. 저는 정말 사모님께 피해를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애초에 저한테 접근할 때도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도 했었고요. 그 말 정말이에요? 네. 저한테 보낸 문자도 있는걸요. 그래요. 일단 알았으니까 나한테 그쪽 연락처 주고 가요. 네? 연락처를요? 망설이는 여자를 박 씨가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연락처 주고 갈래요? 아니면 나한테 민사 고소장부터 받을래요? 연락처 드릴게요. 여자가 번호를 찍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자, 잠깐만. 남편은 그런 여자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얼굴에 케이크가 잔뜩 묻어 한심한 꼴인 남자를 여자는 창피하다는 듯 얼른 피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자가 떠나자 남편은 박 씨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쳐다보건 말건 박 씨에게 화를 잔뜩 내겠다는 심보처럼 보였죠.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초연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심한 새끼. 뭐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남편이 박 씨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높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이제야 우리 엄마 마음을 알겠네. 뭐? 왜 그날 아빠 손에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싸우셨는지. 무서워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 그냥 남편이라는 인간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그런 인간과 함께해온 내 세월이 너무 한없이 아깝고 서러워서. 그래서 끝까지 싸우셨던 거야. 박 씨는 남편을 가볍게 뒤로 밀쳤습니다. 비켜. 당신 얼굴에 묻은 케이크 생크림 묻을라. 박 씨는 그대로 카페 출구로 향하며 말을 이었죠. 이제부터 난 당신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랑 계속 만나든 아니면 다른 여자를 후리고 다니든 당신 마음대로 해. 단, 박 씨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우리 집에 당신 거처는 없어. 그렇게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 남편이 얼굴에 남은 생크림을 털어내며 박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 씨는 날카롭게 돌아보며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 떼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리고 그 집이 왜 당신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내 명의로 산 집인데. 당신만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하루 종일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고생? 이런 식으로 외도를 하면서 개소리는 개장수한테 가서 해. 모가지를 따버리기 전에. 박 씨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경고했습니다. 카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이랑 나는 끝이야. 구질구질하지만 문서상으로도 하나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 이혼까지 갈 거라고. 더 쫓아오면 신고하겠다며 다시 한번 경고하자 남편은 더 이상 박 씨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죠.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되어가지고 쫓아올 배짱도 없어? 정말 한심하네. 하긴 아까 보니 젊은 여자한테도 비굴하게 구는 주제였던걸.
읊조리는 박 씨의 귀에 남편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두고 봐. 난 반드시 이걸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라고. 박 씨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곧바로 남편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내 남편의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집어넣었죠. 서랍에서 남편의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고 화장실에서는 칫솔과 면도기까지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되다니. 다 채워진 가방들을 현관까지 끌고 온 박 씨는 문을 열고 가방을 집 밖으로 내놓았고 하나씩 옮겨서 아파트 쓰레기장에 투척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의 물건이 있을 곳은 여기 하나뿐이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쇠로 단단히 잠근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울컥. 분명 망할 인간의 흔적을 치운 것인데 왜인지 박 씨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그동안 얼마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오열 속에 잠이 들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박 씨는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기괴하게 갈라지는 음성이었죠. 박 씨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가 응답하지 않으니 이내 초인종 소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문 열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물건들을 다 쓰레기장에 버리다니. 분노의 찬 목소리에 박 씨는 위협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박 씨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물러가요. 뭐? 경찰? 미쳤어? 내가 네 남편인 걸 잊은 거야. 도대체 무슨 뻔뻔함인 건지. 화가 난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워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박 씨는 절대 문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전자키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두려웠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아까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잖아? 어쩐 일인지 분명히 바꾸었던 전자동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남편의 모습은 술에 취해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물건들을 쓰레기장에 버리다니. 제정신이야. 남편은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쓰레기장을, 그 구더기 소굴을 직접 뒤지면서 찾았다고.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내 돈으로 집을 사고 당신을 먹여 살리고 카드까지 대주고. 그런데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그 모든 짓을 한 다음에 고작 쓰레기장을 뒤졌다고 나한테 소리를 쳐요. 박 씨는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니 이내 악기처럼 눈을 희번득였습니다. 닥쳐.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남편이 갑자기 달려들어 박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숨이 막혀 양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빠져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살려? 박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희명 씨? 경찰입니다. 열려있는 문 덕에 경찰이 곧바로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이 뒤늦게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런 망할려니.
내가 널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아니야. 남편은 제압당한 채로 소리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저희가 왔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여경이 박 씨에게 다가와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공포에 질려 두근대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킬 뿐이었죠. 그 후 박 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특수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일이었지만 박 씨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걸까? 병실 창문 너머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박 씨는 자문했습니다. 25의 어린 나이에 처음 만났던 남편의 모습, 애정이 가득했던 그의 눈빛, 그리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헌신적인 모습까지. 그 시간들은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된 것일까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바꿔주었습니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박 씨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은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선생님께서 오전에 들르신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고작이었죠.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이웃들,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 위로를 건넸지만 그 말들이 박 씨의 마음에 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다 지나갔으니 힘내. 남은 인생을 생각해. 위로의 말도 있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했어야지. 남편도 잘못했지만 너도 좀 조심하지 그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따가운 시선과 말들이 박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다 뭘 안다고 저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정작 폭력에 시달린 것은 박 씨였는데 퇴원날 병원 로비에 앉아있던 박 씨는 문득 병원 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박 씨는 홀로 병원 앞 정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한 걸까? 정말 내가 잘못을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도 폭행을 당한 걸까? 남편은 법적 구속을 받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박 씨의 탓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이내 박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어. 우리 관계를 망쳐버린 건 바로 그 인간이었다고. 둘의 관계를 망치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는 말 때문에 또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박 씨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며 박 씨는 상처받은 마음을 오늘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